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현경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여성? 두 분의 엄마를 모셨습니다. 김엄마 김용민 씨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심리전 평론가 함께 네,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녹화하러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가 명절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시누이이자 예. 며느리니까 그 사연을 저희가 김용민 TV에서 받았어요. 이 명절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시어머니도 생각하고 엄마도 생각하고 네, 우리 그러셨겠네. 올케들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굉장히 재수 없었나 이런 반성도 좀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댓글들 쭉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근데 참 이게 사람이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서 양가적인 감정이 듭니다. 아 그래요? 어떤 글을 읽다 보면은 야, 이 며느리 너무 심하네. 또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이 시어머니 너무 심하네. 남자들은 이렇게밖에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에 제 트위터에다 설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한 70만 되는 팔로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플루언서입니다. 70만이 답을 하신 건 아니고 네. 1653분이 이제 투표를 역시 하셨는데 김용민. 네. 자,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유부남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유부남 아닌 사람이 투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제가 보기를 3개 냈는데 3개 외에 보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사안에 따라서 어느 때는 어머니 편, 또 어느 때는 아내 편을 들 수가 있는 건데 하여간 질문을 굉장히 단순하게 물어봤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누구의 편을 드십니까? 1위, 대망의 1위는 1위. 아내 44%. 그리고 어머니 편 든다 19%. 19%. 예. 중립, 극중주의 극중주의. 37%.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설문을 보는 순간 음. 제가 결혼한다고 저희 남편과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 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희 남편을 아빠가 딱 부르더니 저한테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나. 어머니하고 엉경이가 싸우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라져라.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30여 년 가까이 고부 갈등에 이 새우등 터져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다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한테 제가 이제 맏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와 제가 갈등이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네. 아빠가 생각할 때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면 그런 일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가능하셨는지 그거 얘기했던 생각이 나던데요. 네. 저는 극중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극중주의. 네. 저는 남편이 너무 입을 다물어서 예. 저 혼자 전쟁을 치룬다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남편은 자기가 지혜롭게 한다고 말 안 하는 이렇게 거예요? 말을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어머니의 특성을 더 잘하는 것도 남편이고 저의 특성을 더 잘하는 것도 남편인데 남편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전혀 중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 사이에서 안 생겨도 될 오해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가족이 새로 들어왔으면 온 가족이 노력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입을 다무는 게 되게 미덕처럼 되어 있고 어머니와 이 며느리만 피 터지게 싸우게 한 되는 남자를 두고. 네 그렇게 되는 이 상황도 참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재 능력이 뛰어난 남편의 경우는 괜찮습니다. 더 근데 싸움을 말을 잘못 불러일으키는. 전하는 모분 같은 경우는 그쵸. 중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분란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얘가 오지 말래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죠. 예.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집에 있는데 저희 죄송합니다. 집에 예.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놀랐던 게 네. 제가 시댁에 갔다 왔는데 어머님이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랑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닌데 조금 마음이 안 좋으신 것 같은 거여서 여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닐까? 전화 한번 해봐 했더니 아니? 우리 엄마 그렇지 않은데? 이런 일로 기분 상하신 것 같아.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네, 고정 멘트죠. 아니 지금 이 멘트가 말이죠. 저희 집에서도 거의 한 글자 빼놓지 않고 똑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래도 돼. 네가 우리 엄마를 아냐? 우리 엄마는 화내실 분이 아니야. 예, 이런 얘기. 네. 근데 제가 대다수의 경우는 제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쵸. 저도 저도 여성이고 그랬어요. 저희 그럼. 어머님도 여성이니까 예.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깥에서 안 좋은 일 있으실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음. 근데 제가 눈치를 좀 채면 기분 나쁘시면 밖에 나가 식사도 좀 해도 되고 좀 풀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눈치를 못 채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시스템이면 갈등이 좀 줄어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저희 오빠가 있는데 네. 저희 오빠가 이 의리를 거꾸로 지켜요. 어머님 앞에서는
내 와이프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고 저희 새언니 앞에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갔다가는 파탄나기 직전이니까 예. 거꾸로 우리를 지키지 말아라. 아니 그 우리 코털 도사님이 제 네. 트위터에다가 이제 뭐라고 이런 남기셨어요? 코멘트를 다셨는데 검증된 정답. 엄마 앞에서는 엄마 편, 아내 앞에서는 아내 편, 같이 있을 땐 무건수행. 예, 그래요. 저 이간질이 드러나면 나중에 진짜 파탄 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너무 가슴 아픈 코멘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응? 집안에서 해결하세요. 여기다 묻지 말고. 저희 집에서 뭔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설문을 돌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얕은 사람이 아니고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우리 방송을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아유, 오해하지 우리 마시고. 집단지성이잖아요. 집단지성. 예, 그래요. 네. 네. 뭐 또 그밖에 아내 편 드시고 조용히 어머님께 효도를 이런 글도 많았고 네. 중립이라는 것은 엄마 편이라는 것이죠. 아내가 아. 절대 약자니까요. 그러네요. 중국이 티벳을 침공하는데 중립인 건 티벳 정복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글들을 어쩜 이렇게 잘 쓰실까? 그렇습니다. 아내는 서운하면 남편을 버릴 수 있지만 어머니는 서운해도 아들 못 버립니다. 아내 편들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뭐. 그래요. 한쪽 표현을 드는 건 한쪽 적을 만드는 셈이고 그렇죠. 중립을 지키면서 양쪽 모두를 적절히 달래주는 것이 집안 서열 1위를 지키는 방법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 여기 동의가 안 되시죠? 네. 저는 일단 이 모든 남편들이 이 일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거기서 그렇죠. 가족이 시작된 거고. 네. 그래서 사실은 중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이 문제를 온 가족이 해결할 수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아버님도 생각을 되게 많이 그렇고. 했던 게 음. 제가 태어나서 저희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보다 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 오. 굉장히 유별난 할머니 밑에 제가 자랐는데 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사춘기 때 저희 할머니 잔소리가 시작되면 한 2시간 정도 가시거든요. 아. 그래서 귀를 막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나온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모진 말로 그러시니까 그러니 며느리는 저희 엄마한테 뭐 아이고. 오죽하셨겠습니까. 예. 근데 아빠하고도 계속 갈등이 있고 그 어허. 문제 때문에 예. 엄마는 일방적인 피해자처럼 보였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랐을 때. 근데 연세가 많으시고 유교적인 그런 권위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가 다 입을 다물어 살았어요. 근데 올케가 시집을 온 거예요. 올케가 저희 집에 인사 왔다 집에 가면서 울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어느 날 시집을 온 다음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받으시는데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저 진짜 태어나서 약간 지동설과 천동설의 차이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래? 엄마가 힘들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식구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제지하거나 네.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아 못하고 누구도 그쵸. 그런 선택지는 전혀 그 입을 생각조차 다물어. 못했군요. 예,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온 가족이 여행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할머니가 난 안 간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가요. 아, 그래서 뭐 바캉스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음. 엄마가 제주를 너무 가고 싶어 하시는 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3남매인데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는 남동생 둘을 할머니 전담 마크로 남겨놓고 제가 저희 남편과 엄마 아빠를 모시고 여행을 갔어요. 아. 그 정도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케가 언니 어머니가 시어머니잖아요. 올케 입장에서 어머니가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집안이 절단 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올케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엄마의 고통을 알면서도 약간 방치했다. 그러니까 더 큰 갈등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이 그걸 다 몰아서 받고 네.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십자가를 다 진 거예요, 아이고, 사실은. 세상에. 예. 또 이거 트위터 설문 마무리하면서 네. 이 코멘트도 소개하겠습니다. 장인과 갈등이 생길 때 아내가 누구 편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우와. 이러면서 우와. 장인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응. 생길까? 생길 수 있나? 저희 장인어른은 워낙 인격적인 분이라서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 일단 1년에 몇 번 못 뵙지 않나요? 그렇죠. 예. 가시면 갈등 구조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권력 관계상. 그렇지. 네. 또 대한민국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자기 딸을 데리고 사는 남자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관대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예. 제가 남편이랑 싸우고 친정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엄마 아빠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말은 자세히는 안 했는데 아빠가 제 남편을 만나서 두 손을 꼭 잡고 위에 사람한테 하듯이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얘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조금만 더 위에 달라고.
애기 키우느라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정말 조아리시면서 부탁을 간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댁 부모님을 뵀는데 부부싸움 했다고 엄청 혼났어요. 너 여기 앉아봐 이래서 막 혼났거든요. 너희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서 두 부모님을 만나 뵀는데 우리 아버님과 친정아빠가 하는 그 완전 다르죠.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아들 가진 부모님과 딸 가진 부모님의 어떤 그 미묘한 차이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밤새도 했어요. 돼요. 이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이걸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정책적 문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모든- 빚진 마음을 가지고 계신 느낌. 아, 그 네. 친정 부모님은 그럴 필요가 있으실까? 다 똑같은 자식인데. 근데 그게 이제 내 딸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선생님 딸이 있으세요? 또 있죠. 그 둘째. 시집 보낸다는 생각을 지가 해보시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거고. 저 아는 분이 강제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쁘다고. 아 그래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명절 이야기를 하려고 음. 김엄마의 트위터에 올라온 정말 현명한 집단 지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네. 같은 자식을 교환한 사이잖아요. 음. 저희 엄마가 늘 말하시기로는 자식을 낳는 특별한 사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한테 저희 엄마가 하는 거랑 우리 남동생 올케가 왔을 때랑 보면 차이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집. 저희 엄마도 저를 안쓰러운 딸로 보시지만 또 저희 언니가 어떻게 하는지는 약간 두고 보시는 그런 그러니까. 면이 있으신 것 네. 같아요.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조금 네. 있어요. 우리 엄마지만 그건 네.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사회가 이건희의 딸같이 돼야 됩니다. 이건희 집안에서 뭐 그렇잖아요. 명언이네요. 네. 아빠가 이건희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가 이건희가 돼야. 아.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거 광고를 해야 되지 광고부터 않을까요? 해야 되겠군요. 네. 예, 여러분 명절입니다. 오늘 또 명절 특집으로 저희가 또 가정의 평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정의 평화를 부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제일 좋은 방법은 고박사 홍삼순을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박사? 예. 홍삼순. 고박사 있어요. 고장호 박사라고. 아, 네. 네, 고장호 박사. 한약학 박사 때 고박사 홍삼순은 바로 홍삼액입니다. 아, 예. 해와솔, 고박사, 홍삼순. 현재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강 기능 식품 중에 하나인데 건강식품, 건강음료가 아닙니다. 요거는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이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그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건강 기능 식품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한약학 박사인 고장호 박사가 일상을 지키는 면역 방패라는 별명을 붙여서 만든 고박사 홍삼순입니다. 면역력 하면은 홍삼, 홍삼 하면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있는데 한약학 박사 고장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면역 세포의 70%는 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균형은 소화기 건강에 달려 있다. 그래서 홍삼의 기운이 온 몸에 퍼질 수 있게끔 제대로 먹어야 집 나간 면역력을 찾을 수 있다. 아직 뭐 코로나 치료제가 그렇죠.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집 나간 그렇다면 결국에는 면역력을. 면역력 증진하는 건강 기능 식품이 최상의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도 같은 그렇죠. 백신과도 면역력이 같은 그 기능을 높아져야 할 되는 겁니다. 거는 저는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 아, 장, 그걸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구나. 그렇게 장 기능을 네. 그렇습니다. 전에 국물 없는 기자회에서 고장호 박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잠깐 자료 화면으로 보시죠. 이번에 또 해와솔에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소화삼을 들고 왔었는데요. 소화가 잘 되는 인삼. 인삼. 예, 그때는 이제 식품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예. 이제 인삼 대신에 6년근 홍삼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품질이나 이런 것들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그것까지 다 획득을 하고 왔습니다. 네. 게다가 구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건데 이름을 소화삼이라고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화제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도 편하게 고박사 홍삼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뭐 보통 홍삼액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요. 고박사 홍삼순 딴 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게 있는 모양이죠? 예, 다른 게 있습니다. 엄청 다른 게 있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순수한 홍삼을 얘기를 하시면서 홍삼만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좋다는 것들 좀 많이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0년 전부터 있었던 문헌을 바탕으로 음. 저희 아버지랑 제가 50년 동안 더 발전시켜서 오. 예, 만들어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구자탕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같이 면역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돼 있을 때 정말 그렇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네, 정말 네, 중요합니다. 우선은 사구자탕에 대한 논문은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 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논문이 22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24건이 있는 네. 그런 오래된 처방입니다. 이게 그 면역력의 짱이란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오, 선물용 박스를 보면은 한국 세 번째 운학문 네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 중에서 건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년을 산다고 하는 학을, 그러니까 예전에 고려 청자부터 시작해서 쓰기 시작했던 그런 문양을 넣어서요. 예, 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요. 네. 전통 그리고 역사 네. 그러면서도 건강이 모두 농축된 우리 고박사 홍삼순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포 정도 먹는 게 좋은 건가요? 정확히는 한 2포 정도가 아. 더 좋은데요. 예, 한 포 뭐.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요. 이 며칠 뒤면은 설날인데 고박사 홍삼순으로 선물을 하시면 딱 좋겠네. 네, 한약학 박사가 제대로 만든 미연역 방패 고박사 홍삼순을 김용민닷컴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더욱 저렴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좀 드셔보실까요? 네. 예, 한번 드셔보셔야 돼. 이거 제가 전에 한번 8시 때 방송하다가 이거 네. 먹어봤는데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거 먹고 와 방송 끝날 때까지 그 힘이 넘쳐나가지고 선생님 고개는 안 돌리시고 드셔도 됩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그 기력이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예. 아, 열심히 책도 쓰시고. 많이 쓰지 않네요. 많이 쓰지 않네요, 네, 진짜. 그냥 이대로 먹어도 그렇습니다. 오. 건강한 맛이에요. 달달하잖아요. 네. 설탕 넣은 거 아닙니다. 맛있어요. 고박사 네. 홍삼순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희 맘스 시사에 아주 특별한 분, 특히나 이런 시기엔 절대 모시기 좀 어려운 분, KTX처럼 예약하기 힘든 분 오늘 모셨습니다. B급 며느리의 주연 배우 김진영 씨 오늘 모셨는데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김 오늘 의상이 가장 도드라지십니다. 마스크까지. 깔맞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핑크색을 원래 좋아해서 옷이 거의 핑크색밖에 없어요. 어. 근데 이렇게 매치하면 많이 튀는 걸 알아서 제가 골라 입고 아, 왔습니다. 튀는 걸 알아서 조심하게 돼. 튀는 걸 알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시네요. 예. 근데 영화에서는 핑크색 입으신 거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끼는 옷들이라서 애기들이 계속 애기 때는 음식물이나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맞잖아요. 제가 아끼는 옷은 영화 찍을 당시에는 안 입었어요. 다 꽁꽁 싸놓고 지금 풀어서 입고. 근데 작업복 입어야죠. 네, 애기랑 지금 다 있을 때. 작업복이에요. 그 그렇죠. 옷들이. 예. 그 옷들은 다 버렸어요 이제. 그 몽드러난 티 이런 거. 맞아요. 예. 거기 보면 아드님하고 똑같은 모자를 뜨신 거였어요. 네, 영화에. 제가 손으로 뜬 네, 거예요. 그 너무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엄마랑 딸이 보통 세트로 입는 경우는 있어도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같은 그런 그 경우는 당시에 저희 아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대부분 여자아이들용 옷을 제가 입힌 거예요. 아 그래요? 남자아이들 옷은 대체로 무채색이 많아요. 아니면 맞아요. 파랑, 초록 네. 그런 게 많아서 제가 어두운 색을 안 좋아해서 다 여자아이들 옷 제가 사서 입힌 거예요. 아. 그래서 옷 두고 제가 시어머니랑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부분 되게 인상 네, 깊게 옷 굉장히 취향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제가 옷을 입혀가면 계속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내가 양말까지 다시 사서 싹 갈아입히세요. 아이고 왜? 올 땐 그걸로 다른 애가 돼서 오는 이제 거. 이건 남자아이의 옷이 아니다. 이렇게 오. 하고. 아 그게 그런 함의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정말 팬티까지 다 새로 사서 갈아입고. 아 팬티까지? 누가 본다고 그거? 그걸로 이제 저랑 신경전이 된 거죠. 너무 문제다. 오, 저는 왜 아기 옷을 갈아입히실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거 네. 보는 내내. 그래서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에 왜 전시전이 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쓴 물건을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바꿔봤을 때 여자아이 방에는 전부 핑크색, 남자아이 방에는 전부 파란색. 그랬는데 그렇게 안 줘도 저절로 이렇게 섞어서 쓰면 여자아이들도 파란색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남자아이들도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약간 사회적인 관념에 따라서 그래왔던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운데서 아기가 옷을 2번씩 입어야 돼서 많이 고생을 했겠네요. 예. 네. 자, 오늘 저희가 오시면 여쭤보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신민정 평론가. 지난주부터 저희 계속 얘기했거든요. 뭘 여쭤보면 얘기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쭤보고 싶으면 여쭤보세요. 저는 화해를 하시게 됐잖아요. 네. 영화상으로 마음을 갑자기 고쳐 먹으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새로 마음을 먹으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같은 입장에서. 그게 마음을 막 결정적으로 화해 타이밍이다 이랬다기보다는 제가 결혼을 하고 2주를 결혼에 집중하면서 못 살아봤어요. 그 2주 안에는 항상 무슨 사건이 터져서 어머. 시어머니와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고 냉전이 되고 이게 2주를 못 넘고 한 3년 동안 계속 되니까 제가 남편한테 내가 딱 2주만 조용히 살아보고 싶다. 진짜 2주만 그냥 서로 자기 인생에 집중을 좀 해보자. 근데 이거를 결국은 제가 남편이랑 거의 이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이제 나는 이 결혼 생활을 못하겠다 이러니까 남편이 그때야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나 이러다 이혼하겠어.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니까 시부모님이 정말 깜짝 놀라서 한 2달 정도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래요. 제가 처음으로 그때 그냥 애 키우고 남편이랑 지내보고 이 생활에 집중을 하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른들이 분명히 불편해할 어떤 면을 가지고 있고 남편의 가족이 나 때문에 많이 망가졌구나 이런 게 보이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 이제 좀 어쨌든 내가 요청한 걸 처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는구나. 이제 다시 만나봐도 되겠다. 그래서 갔고 그때 실제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는 과일 깎고 막 웃으면서 과일 먹고 한 달 뒤엔 제가 가서 김장도 했거든요. 저희 예. 남편이 오히려 막 경악했어요. 우와, 이 여자들이 막 이러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뭐 이랬는데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되게 쉽게 출구를 찾으신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뵈면서 너무 놀랬던 게 저 정도로 힘들었으면 남편을 안 보고 싶었을 텐데 나라면 네. 근데도 너무 다정하신 네.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저 같으면 시어머님을 안 보는 선택보다 남편을 버리는 선택을 먼저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남편이 제일 보기 싫던데.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빠가 날 너무 좋아하니까 네, 저도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아, 실제로 그자가 저를 많이 좋아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굉장히 저도 남편이랑 싸움을 오래 못하는 게 사실 여기 지금 김용민님 계시지만 굉장히 저희 남편이랑 외모가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으세요. 유사한 면. 제가 이런 네. 건강하신 분들을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하거든요. 좀 있으세요 몸집이. 아, 네. 좀 있으세요. 너무 그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왜 이렇게 귀여워 막 이러면은 제가 오래 못 싸워요. 지금도 그래요. 와, 사랑에 빠져야 되는 정답은 사랑에 빠지는 거였어.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막 이러면서 어. 그게 네. 외모에 대한 저의 약점이 너무 강해요. 야 이런 연기네. 그걸 너무 귀여워해서 오래 못 너무 가는. 그래서 이렇게 시무룩해서 이렇게 앉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이러면서 막 오빠 귀여운데 막 이러고 오래 못 싸우겠다. 사랑에 빠져야 돼. 너무 귀여우신 게 저는 저희 남편이 손이 되게 짧아요. 약간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못 살아. 네, 그래서 결혼할 때 그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손을 좀 들고 있어 봐봐.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날 이제 승질 나니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 보기 싫었어. 손도 비기 싫은 거예요. 어떤 때는 신발 벗어놓은 것도 비기 싫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 부부는 갈등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점에 되게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나의 화를 남편에게 다 쏟아붓거나 할 건데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부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 2017년 5월에 했으니까 저도 3년이 좀 넘고 이제 4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는데 저도 3년 동안 시부모님하고 갈등을 겪다가
한 1년 정도를 안 뵀어요. 아예 연락을 네. 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저는 남편과 새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 친정과 시가가 같이 이렇게 확장된 가족으로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시부모님 가족에서는 저희 도련님까지 4명이니까 4식구에 제가 들어갔고 거기에 아기까지 태어나서 우리는 모두 6식구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6식구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한테 하는 것도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보다 우리 가족 우리 애기한테 하는 거니까 엄마보다 항상 앞장서서 뭘 더 하시려고 하고 근데 저는 갑자기 이 5식구가 생기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좀 떨어져 계시면서 아 쟤네 식구가 먼저구나라는 걸 좀 인정해서 그나마 좀 받아들여지신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게 본질이었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내 가족이 늘어났어 라고 생각하신 거랑 나랑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을 만들 거야 라고 시작한 출발점이 너무 달랐고 저희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아이를 선씨 집안의 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나는 김씨인데 그리고 시어머니 조씨인데 그럼 어떻게 얘랑 선씨 집안의 아이로 연결되려고 하시지? 저는 막 그 출발점이 너무나 달랐고 독립된 가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이 저희가 싸우고 화해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 어머님도 저를 그때도 예뻐하셨고 지금도 예뻐하시지만 아니 가족인데 뭐 어때라는 말로 저한테 다 이제 덮는 그게 거죠. 다 덮어졌었는데 이제는 한 텀 쉬시고 한 걸음 뒤에서 물러나서 기다리시고 하시니까 저도 조금 편하더라고요. 아직도 도련님을 호언이죠. 호언입니다. 시부모님하고 합의가 됐어요? 호칭 문제를? 그 부분은 그냥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호언이라고 부를 때마다 막 쌍심지를 켜거나 그러진 않으시는데 문제는 저도 호언이를 잘 못 부르게 됐어요. 그걸 너무나 주변에서 불편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잘 부르지 않지만 누군가를 부르지 않으면 대화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저는 호언이랑 서먹해졌어요. 저는 그게 가장 아쉽거든요. 지금 제 집에 도련 제 도련님. 시동생이에요. 시동생. 남편의 동생인데 제가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집에 저희 아이랑 제 막내 동생이 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는 처제죠.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은 남편을 정말 오빠처럼 따르거든요. 둘이 너무 가깝고 누가 부르는 호칭을 통제하거나 관계를 정해짓지 않으니까 그냥 제 동생은 오빠가 생긴 거예요. 저희 남편은 여동생이 생긴 거고 저도 시동생이랑 그런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그런 소동을 겪으면서 저희는 서먹해졌어요. 대화도 하지 않고. 그래서 네. 아쉽죠. 호칭 문제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여성재단이 이런 데서는 아예 호칭을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네, 저 하잖아요. 그걸로 인터뷰 많이 했고 아예 사전을 재편하는 작업을 네,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저도 호칭 사전을. 그래서 저도 연애를 오래 했는데 그치, 연애를 오래 하면 남편의- 사실은 나중에 남편의 호칭을 바꾸면 동생,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도련님이라고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본인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네, 원하는 그래서 도련님이라고 도련님이라고 해달라고. 부르는데 우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 남동생이 있으면 처남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손 아래면은 손 아래답게 편하게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리고 처가에 갔다 와라 시댁에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처가라고 부르고 시댁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것들 사이에 이미 불평등과 그리고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시대의 잔재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김영민 선생님 오늘 김엄마 한마디도 못하시고 아니 너무 제가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존경할 때 그 경자를 써서 경청하고 있는데 네, 우리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김용민 TV에 굉장히 사연을 많이 올리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거 완전 한번 좀 소화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예. 제일 첫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이스 남님, 남은혜가 아닐까 싶은데. 아, 예측컨대. 예. 왜냐하면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길게 사연을 남겨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어머니랑 소통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올려드렸거든요. 네. 신기하다. 나는 68세인 시어머니다. 아들은 결혼 5년 차다. 나는 한 번도 명절에 며느리를 음식하라고 부른 적이 없다. 명절에 쓸데없이 음식을 많이 해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고 두고두고 먹던 기억이 엄청 싫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체력 낭비. 요새 며느리들은 거의 맞벌이다.
힘들고 지친 애들인데 명절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가족관계 망가뜨리면서 애들을 힘들게 하는지. 나도 양가 부모님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놈의 명절 때문에 엄청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며느리 힘들게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우리 집은 명절 음식 안 하니까 오지 마라. 대신 친정에 가서 편히 쉬다 명절 지나고 외식으로 대신하자라고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증후군은 최소한 없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결혼하면 내 아들이 아닌 며느님 남편이다. 특별한 일 외에는 만남도 가급적 피한다. 그것이 롱런할 수 있다는 나의 지론이다. 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신식 어머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댓글이 되게 재밌어요. 예. 이종현 님이 댓글을 저 달아주셨는데 답글 때고 빵 터졌잖아요. 친정 가서 편히 쉬면 또 다른 며느리가 2차 피해를 봤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히 쉬라고. 어디 가지 말고. 근데 저는 이분 굉장히 사실 이 세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건 맞지만 저는 이 고민의 결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민의 결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지금 68세이시면 그쵸. 부모님 세대에는 사실 며느리가 하는 어떤 육체적 노동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일거리 자체가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전부치고. 맞아요. 지금처럼 가전의 도움을 받거나 간소화된 절차가 대체로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며느리가 노동 그 자체로 힘들어할 때였지만 지금 저희 세대 며느리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적 노동 많은 명절의 의례나 가족 이런 행사가 굉장히 간소화됐고 가전제품의 도움이나 그냥 구매를 해서 요즘에는 맞아요. 제사를 네. 치른 경우도 많고 김용민닷컴에 아주 압도적 최저가를 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 노동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첫 명절에 갔을 때 야, 너 그냥 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너 어차피 모르잖아. 너 그냥 쉬어. 이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남자 어른들 옆에서 같이 TV 봤어요. 근데 쉬라고 나중에 하니까. 욕 먹었어요. 아이고. 쟤 어떻게 진짜 TV 보네? 이러면서. 그래서 아, 이게 쉬라는 말이 진짜 쉬라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 그 다음 명절에 가서는 제가 뭐 할까요? 이랬더니 가서 커피 한 잔씩 돌려. 이렇게 해서 제가 커피를 타서 어른들 나눠 드리는데 다른 고모님이 오셔서 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가서 애교 좀 떨어봐.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근데 저는 이게 뭐지?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 기분 맞추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뒤로 몇 번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 우리 세대 며느리가 겪는 건 아마 감정 노동 같다. 네. 뭔가 정서적인. 기꺼이 하는 듯한 태도. 그 고모님은 야, 네가 이렇게 가사 노동 뭐 전 부치고 뭐 밥 차리고 안 시켰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이렇게 네, 그래서 살이 제가 머리냐,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댁 문화가 싫습니다라고 하니까 네가 한 게 뭐 있어? 우리가 너한테 뭐 시켰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 밥하게 했니? 뭐 네. 설거지하라고 했니? 네, 혹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분들이 며느리의 고충에 어떤 중점을 다르게 주시는구나. 저는 감정 노동이라고 드는 어떤 것들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네. 인정받고 싶은 그 대목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던 건데 네, 일을 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차라리 일하는 게 편해요. 맞아요. 그냥 뒤돌아서 설거지 하면은 모르는 어른한테 가서 뭐 계셨어요? 전 누구고 뭐 재밌으시죠? 뭐 이럴 필요 없고 설거지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네. 누구네 며느리 참 서글서글하더라. 뭐 네. 와서 말도 잘 붙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힘들면 차라리 저도 설거지를 맞아요. 저도 입 그냥 다물고 부엌 그냥. 구석에서 네. 그냥 접시에 전 닦고 날르고 이게 편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님들이 예전처럼 본인이 당했던 것처럼 가사노동을 많이 시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의 독립적인 부분들을 이제 사실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게 어쩌면 어르신들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명절을 1년에 한두 번인 명절 가서 좀 고생하는 게 뭐가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명절 자체 하루 이틀 몸으로 노동하는 거를 싫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명절 안에도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맞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며느리가 처가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딸은 빨리 왔으면 좋겠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생신 같은 거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 생신 보낸다고 해도 며느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서 평가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아들은 참석만 해서 칭찬받고 효자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힘들었다. 음. 육체적인 노동 하루 이틀 하는 것보다 늘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야, 맞아요. 네. 제가 정말 너무 크게 반성합니다. 정말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내일 모레 이제 쉰인데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제 머릿속에 담아본 적이 없어요. 야, 오늘 정말 시간 정말 이 촌각의 촌각을 거듭하는 이 순간이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래요. 다음 사연 하나 볼까요? 예. SH 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친정 코로나 오늘도 이 기사 났더라고요. 친정은 코로나로 추석 때 모이지 않습니다. 친정에 역시 며느리가 있습니다. 시댁은 추석 때도 모이고 시부모님 생일 아들 며느리 집에서 생일상 차리고 모여서 축하해드렸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역시 모입니다. 손 아래 시누이가 코로나 때문에 명절 안 지내면 며느리만 신나지 라는 말을 하더군요. 아, 그 손아래 시누이가 코로나 때문에 명절 안 지내면 며느리만 신나지. 옳편히 들으라 얘기하는 거죠. 정작 자신은 명절 때 시댁에 안 가요. 자영업해서. 우리 시댁은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어도 며느리 저 편할까 봐 모이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제 시댁 허물 들추어내야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 나이입니다. 아, 세댁도 아니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같은 여성인데 딸을 대할 때와 며느리를 대할 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내려오지 마라 라고 전화를 하시면 며느리들이 처신하기가 좋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나 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오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안 왔다고. 언제 모이자 갑자기 아. 계획을 안 세웠는데 그래서 그날 아, 맞아요. 따로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모이자 이래버리면은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멘붕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아라고 얘기하시면 아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아라고 얘기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런다고 진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진짜 고민이 되게 심해서 저는 영화 개봉했을 때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랑 같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네. 제가 거기 가서 상담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설거지 하지 말라 그래서 설거지 안 했더니 안 했다고 욕먹고 집에 올 때 뭐 사들고 오지 마라 그래서 안 사들고 갔다 욕먹고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솔직히 누구 잘못이냐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고 정반대의 의도를 담으시면 근데 그걸 제가 알아서 이해해야 된다고 아유, 정신과 의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일까? 저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정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원래 말이 바뀌니까 기록하자고 하셔서 영화가 시작된 네, 거죠. 네. 그게 너무 심해서 그리고 더 이제 심했던 거는 아예 나 안 그랬는데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니? 뭐 이러면은 제가 집안에 분란을 만드는 존재가 계속돼서 그리고 저는 너무 시간이 아까웠던 게 그 당시에 저는 신생아를 키우고 있었고 시간이 정말 금쪽 같아요. 남는 맞아요. 시간에 그냥 자거나 핸드폰 잡고 영화 보고 싶지 시어머니랑 투닥타닥 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요점으로 못 들어가요. 그 진실 공방. 네가 그때 눈에 불알 했잖아. 아니요, 전 안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진실 공방을 하니까 제가 남편한테 앞으로 찍고 우리 진실 공방을 하지 말자. 객관적 사실을 놓고 해결책을 얘기하게 제발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영화를 찍은 거죠, 저희가. 아, 그래요. 그 손호빈 감독이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이제 개봉한 지 좀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의 모습을 영화로 보면서 본인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중재를 못할까, 네.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다는 손호빈 감독 인터뷰 보고서 아 남자분들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방송용 멘트라고 확신해요. 그걸 나 진짜 바보 같아 이 문제로 싸울 때 한 번도 그걸 수긍한 적이 없어요. 방송용 멘트입니다. 믿지 마세요. 이 자리에 불러놓고 같이 추궁을 모셨어야 했어야 진짜 되는데. 재밌었을 것 아이,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따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일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한 번도 엄마나 아빠,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쫓아가서 얘기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어요, 혹시? 저는 그게 좀 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존심이기도 했는데 일단 제가 공부를 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더라고. 하늘에서 네. 보는데 저도 아까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저를 좀처럼 용서를 못 하셨어요. 그러다가 사고 쳐서 결혼하니까 정말 두 분이 막 마치 장례식을 준비하듯이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날 엄마가 나는 너 이 결혼하는 거 원치 않고 하지 말라고 했으니 네가 한 선택이니까 이 결혼 때문에 힘들어도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지 마. 아이고.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빠의 최애가 언니였다고. 결혼하기 전까지. 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약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할 때 엄마가 막 그렇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혹 이런 일이 있어도 거긴 전화를 못 하는 것이죠. 친정 엄마한테 가서 네. 쪼르르 얘기를 못 속상할까봐도 얘기를 네, 못 그리고 하고.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말을 못 하니까 아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문제를 저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 들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사랑받고 자란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났었어요.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저도 그분들에겐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헤아려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없는 것도 끌어모아서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저를 키우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또 볼까요? 네? 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네. 이현정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음. 마음으로 가족이 되기 전 무급 노동자 취급받으면 당연히 싫어지죠. 일꾼 취급하기 전 먼저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 시간을 주고 손님에서 가족으로 바뀌면 가족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책임감도 갖게 될 텐데 말이죠. 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무급 중요한 거 노동자. 네. 아, 갑자기. 저도 가자마자 큰 시댁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친해지잖아요. 바로 팔 갖고. 네. 안녕하세요. 그래 뭐 왔구나. 뭐 그러고서는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정말 처음 뵙는 분들이고 어떤 대화도 딱히 없이 그냥 어서 와라 그러고 바로 앞치마를 메고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제가 이게 내가 뭔가 싶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남편분들은 처가에 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내의 집에 가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시댁에 가면 운전하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맞아요. 자라. 저희 친정에 가도 운전하고 피곤하니까 자라. 그럼 친정에서도 자고 시댁에서도 자고. 저는 시댁에서도 일하고 친정 가서 앉아 있으면 우리 새언니한테 미안하니까 시댁에서도 일하고 친정에서도 일하고. 네. 아내의 친정이 참 편합니다. 아, 시댁에 있으면요. 찌릿찌릿 뭔가 이 광선이 막 근데 날라와요. 그 긴장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시댁에서는 광선이 날라옵니다. 맞아요. 예, 그래요. 네. 사실 그래서 아내 친정이 더 편합니다. 남자들도. 우리 네, 남편도 그래요. 약간 제가 맥주를 많이 먹는 걸 싫어서 잔소리를 하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세요. 친정 엄마한테 가면 남편을 그렇게 기죽인다고. 등짝을 하도 때리시고 하니까 저 편하라고 하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죠. 가면 해방이니까. 아유, 네. 또 밥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손님이죠. 국에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고모 씨 고모님께서 그런 인터뷰 하셨잖아요. 영화에서 아랫사람이고 며느리는 하인이고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깜짝 막 놀랐어요. 머리가 하얗신 고모님이 아니라 되게 친식 시어머니처럼 네, 생겼는데 그분도 따님만 두 분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근데 네. 그게 꼭 뭐 며느리는 뭐 하이냐 그 위치를 잡아줬다기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편하다는 거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네, 생각하고.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운명을 맞아 이게 여자는 결혼하면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 할만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저희 세대에는 딸과 아들이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키워지지 않았잖아요. 저도 남편 학교 갈 때 같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학교 가서 남자만큼 하라고 교육받고 컸거든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제가 뭐 나는 이제 이 남자 거야 뭐 이렇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애하지 않았고 각자 사는 걸 존중하면서 연애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제가 남편을 잘 보살피는지 보살피지 않는지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끊임없이 평가받는 그 현실 그리고 그걸 방치하는 남편 이게 굉장히 부조리한 현실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봤던 며느락이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이제 사위가 출장을 간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님께서 그럼 우리 사위 보양식 해줘야겠네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출장 가요 그랬더니 그럼 내 아들 밥은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런데 저를 붙들고서 나서방에 얼굴이 상했더라 밥을 잘 챙겨줘서 제가 막 성까지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나 정말 참. 그래서 제가 신상 정보 공개. 소리를 질렀어요. 네. 내가 먼저 출근하고 내가 더 늦게 퇴근하면 제가 내 밥을 차려줘야 맞지. 네. 왜 나는 밥을 차려주려고 결혼한 사람은 아니다. 네. 나도 똑같이 같은 공부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서 오히려 내가 더 걔보다 성적이 좋았는데 내가 밥 차려주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어머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럴
때는 너무 정색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머니 밥이 없으면 빵을 먹으면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안토아네트 화법으로. 그렇게 돌려치기를.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는 엄마한테 얘기할 때처럼 딱 얘기를 못 하니까 자꾸 쌓아두게 되는 거고, 특별히 마음 상할 때 대단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 영역을 어머니가 인정해 주시지 않을 때 그렇죠. 친절을 하시긴 하지만 너는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 뉘앙스가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 일이 소중한 것처럼 나도 내 일이 소중한 거고 내 인격이 소중한 건데 그냥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남편을 보살피고 네. 보조하는 네. 그런. 그런 부분들이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 저만큼 편한 며느리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그래서 시댁 생활이 뭔지를 전혀 모르세요.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안 계셨대요, 아예. 그래서 저는 40년 시집 생활한 우리 엄마 밑에서 크다가 시댁으로 시집을 왔는데 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은 저희 친할머니가 100표, 아무도 표가 없어요. 친할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저희 시댁에 시집을 오니까 다 한 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시아버님도 한 표인데 우리 도련님도 한 표예요. 그래서 도련님도 이건 아니지, 이건 합리적이지 않으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뭘 좀 하신 거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도 한 표라 가지고 되게 놀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 기분이 너무 많이 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같은 말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더 담게 되죠. 며느리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이 그럼 정말 성인이 돼서 만난 식구인데 맞아요. 그게 네. 같을 수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내 기저귀부터 갈아주셨던 그분하고는 다를 수밖에 삶을 없죠. 예. 살았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시어머님 영화 개봉하고 반응이 어떠셨어요? 진짜 궁금했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노하셨다고. 네, 처음 공개가 전주영화제에서 됐어요. 그때 이제 가까이 사시니까 대전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초대를 했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같이 영화 보겠다고 들어가셨는데 시어머니가 혼자 나오셨어요. 나오실 수밖에. 네, 저는 그날 애기 보느라고 호텔 방에 있었는데 거기로 오셨더라고. 못 보겠어, 못 보겠어 이러면서. 그래서 저랑 그냥 얘기했어요. 야, 우리 왜 그렇게 싸웠지? 모르겠다, 모르겠어 이러면서. 지금도 안 보셨어요, 영화. 아 그래요. 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영화를 그냥 전에 듣기만 저희 시아버지가 영화 보시고 나오셔서 저한테 야 진영아 너 진짜 착하다 이러시는 거였어요. 왜요 아버님? 그랬더니 야 호빈이가 너를 저렇게 나쁜 애로 만들어놨는데 남편이라고 또 저걸 하게 놔뒀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마누라는 미쳤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영화를 보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아마 그거 전에 들으시고 시어머니 다행이다 이러신 거 같아요. 어머. 근데 시아버님이 며느리에 대해서 약간 신뢰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주택 계량사 맞죠? 그거 아드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며느님이 더 잘할 것 같다고. 근데 저는 똑부러질 것 그때 같아. 좀 화났었어요. 그 어. 얘기 전에 듣고 저나 남편이나 저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는 내 길이 아니야 하고 그만둔 사람이고 남편도 공부에 뜻이 없어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영화 찍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둘 다 공부에 뜻이 없는데 아들이 아니고 저한테 저의 의지나 꿈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역시 난 자식이 아닌가 보다. 저는 그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맞아요. 있구나. 저는 그랬죠. 아버님이 우리 며느리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믿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건 이제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들 부심은 좀 없으세요. 그래? 아들 부시. 네, 아들 아니 부심은- 대학원까지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냥 아유 너 어떻게 호빈이랑 결혼했니? 호빈이가 살을 빼야 될 텐데 왜냐?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도 네. 객관적이신 면이 있으시네요. 저희 어머님은 콩깍지가 씌시셔가지고 세상에서 저희 남편처럼 멋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게 되게 공을 잡은 힘들다고 사람입니다. 하더라고요. 음. 전 제가 더 쉬었어요. 저 몸매 막 이러면서 저는 너무 이렇게 눈빛이 네. 너무 다르고, 그리고 한번 폭발을 싸웠는데 남편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남편이 있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그것도 힘들어. 아마 카메라가 있어서 좀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카메라가 있어서.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기획하면서 우리 카메라 앞에서 싸워볼까? 그럼 오빠 진짜
내 팬들한테 칼 맞을 텐데 제가 막 그랬거든요. 진짜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 아, 아, 그 멘트는 다르군요. 제 아내하고도 아주 굉장히 동일합니다. 자기가 대화한 거 녹취해가지고 공개하면 당신은 매장이다. 이런 사회적으로 얘기를 매장이다. 저도 정말 뭐 확신해요. 입만 열면 얘기합니다. 입만 네. 열면 얘기해요. 예. 네. 과연 그럼- 그렇게 될까? 이런 말로 제가 댓글을 그러니까 사실 올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되게 민주적인 남편들도 가정 내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맞아요.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 한동안 십장이라고 되게 비난했어요. 기업주 밑에서 노동자들 착취하는 그 반장? 공장 십장들 있잖아요. 제가 너는 십장이야. 너는 어디 가서 본인이 빨간 맛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마. 제가 막 이랬어요. 다 비슷한가 봐요. 팬이 너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 쓰신 책을 미혼의 남성들이 보고 굉장히 예. 팬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네, 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결혼하기 전에 본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봐야 돼요. 네. 몰랐어요. 제 미혼 남성분들이 저를 굉장히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안 해보면 사실 그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이제 그냥 서로 좀 참아주고 잘해주면 다 되는 걸로. 모든 여자친구 내면은 다 저 같은 인성이 있거든요. 다만 결혼하기 전까지 숨기는 것뿐이지. 그걸 모르고 결혼하면 다 이제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네. 마음을 먹기로는 나도 모르게 시부모님한테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누가 네, 내가 오늘 맞아요. 내가 명절엔 날 쉴 거야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잘해봐야지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점 거기까지 참기까지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지가 두드러지지 않고 싸우는 장면만 바로 나와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터지시는 걸 보면 며느리들은 알죠. 아 진짜 많이 참았고 그렇죠. 맞아요. 저건 진짜 많이 네. 참은 거다. 그러니까 고함 소리 들으면 생각했어요. 아,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그게 정말 제가 시집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낯선 장소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방식으로 결혼을 말하잖아요. 아, 그게 결혼하고 살면서 되게 실감이 되더라고요. 내가 선씨들에 둘러싸여서 내가 외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실감이 됐어요. 그 꼬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지 마. 그리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아 엄마가 저 아이와 굉장히 교감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화장실 씬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화장실 씬? 네 아이를 세워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때 아이 키울 때 엄마들이 약간 체력에 한계가 오잖아요. 멘탈에도 한계가 오고. 이제 말을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좋고 싫고가 분명하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그 나이 또래 아이랑 신경전도 해야 되고 네, 네. 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되게 식탐이 없었어요. 애기가 사탕 과자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씻어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걸 다 말로 설명해야 너 돼요. 지금 안 씻으면 세균이 몸에 침입해서 아예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애기를 설득해야 되니까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지금도 애기를 혼냈는데 엄마 화난 거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빠 이러면 오 미안해 얘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되게 피곤해졌어요. 네. 그 아. 습관을 잘못 들여서 아니 물기로 풀어내는 집이구나. 네, 이게 왜냐하면 뭐. 그렇게 육아에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집안 관계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 한계에 되는 거예요. 봉착하는구나 그러면은. 네. 아이한테 안 가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맞아요. 화풀이가 네. 정말 만만한 아이한테 가게 되고 그걸 다스리는 게 정말 힘들었고 계속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시부모님이랑 맞아요. 싸우고 남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내 안에서 끊어내야 저 아이한테 안 가니까 이 스트레스를 끊어내려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하게 하는 시기가 아닌가. 네. 아, 오늘 저희 신세계를 만나요. 네. 아,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고 헤아리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예. 아, 제가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네. 며느님 사연 하나 볼까요? 며느님의 사연도 왔어요. 네. 예. 사람이 먼저다 미아님께서 음. 보내주셨는데 네. 결혼하고서 햇수로 24년째 시할머니, 시부모 결혼 안 한 신우, 시동생과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시댁이 큰 집이라 분가하고 나서도 명절 전에 시댁 가서 늘 밤새고 새벽 4시부터 차례 준비. 큰 집인 우리 시댁 첫 차례 지내고 작은 집 오촌 당숙집까지 번갈아 3번 차례를 지내고 오후 4시. 한 집에서 네, 같은 부산인데 명절 다음 날 친정에 갈 수 있었고 그것도 친정에서 밥 한 끼 먹고 다시 시댁으로. 다시 시댁을 시댁 왜 또 어른과 가? 왜냐하면 신우이가 오니까 이제 일해야 돼서 그랬던 모양인데요. 명절 전과 후는 계속 시댁에서 24년 차가 되어 차례는 각 집에서 지내는 걸로 좀 편해졌지만 여전히 친정에서 한 끼 식사만 하고 오니까 늘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줄 알았더니 저 이거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스마트워치에 스트레스 만땅으로 나와.
이젠 나는 무뎌졌는데 몸이 반응하는 몸이 거죠. 반응하는 몸이 거죠. 반응하는 그리고 거예요. 명절 일주일 전이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아이고. 하셨어요. 명절 증후군. 그리고 지금 생각은 편하게 느끼는데 몸이 힘든 걸 기억하는지 공황장애 약을 1년 이상 복용 중. 아이고. 그래도 큰 집 만면으로 보내는 동안 집안 가족들 모두 화목하니 시어머니가 늘 고맙다고 이제는 인정해 주심. 24년 명절 모두 며느리 힘내세요. 즐거운 명절을 위하여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24년째인데 이제 인정받고 본인 몸은 공황장애가 오시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사실 어른들이 저한테 타이르면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나 너무 네.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음. 다 뭐 이렇게 좋게 사는 게 좋더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데 삶이 그 사는 순간순간이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 10년 들어서 아 나 그래도 10년 살았다 이러고 10년을 그냥 그렇게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10년이 하루하루 일상으로 채워져 있고 맞습니다. 더군다나 결혼 생활이라면 무엇보다 내 반려자와 어떤 유대나 정서를 돈독하게 쌓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평가하겠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적 행복을 제공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 가족들이 그래도 나 잘 때문에. 평안히 살았으니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런 안 식으로는 돼요. 절대 결혼을 정당화 못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명절 이야기만 이런데요. 이 명절이 이랬다면 일상은 어땠을지가 보이는 거죠. 개인 사생활이 아마 네. 없었을 네, 아마 것 시누이 같아요. 이사 갈 때 동원되고 시동생 그쵸. 뭐 음. 행사 있으면 거기 동원되고 이런 식으로 사셨을 텐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좋죠. 네. 생신이 겹쳐서 음. 네네. 되게 속상해 하셨잖아요. 영화에서 보니까 100번 아, 이해가 제가 갔어요. 만약에 남편한테 마지막까지 나 이것만은 너무 서운해서 네가 미워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날 제가 원래 시부모님이랑 굉장히 안 좋다가 그래 잘 지내보자 내가 한번 먼저 노력해보자 하고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린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전라도 광주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럼 빨리 저녁만 먹고 내려가자 이러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손자 너무 보고 싶다 이래서 잠깐 그럼 아기 데리고 오빠가 다녀와 하고 제가 저녁상을 차리고 기다리는데 먼저 우리 밥 먹으니까 너 먼저 먹어 이런 전화도 없이 본인은 거기서 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10시에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는 것도 늦었고 저는 10시까지 굶은 상태로 있었고 모든 게 다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와서 막 성을 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지금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아니었다. 근데 이러면서. 아니 어머니 보는 앞에서 아내한테 전화하는 게 왜 어렵지? 맞아요. 심지어 제가 카톡도 중간에 몇 번 그냥 왜 하나? 뭐 하고 있어? 이러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한국어 교재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전화할 겨를이 없었다. 멘트가 있어요. 그러고 집에 오면 이제 작살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약간 왜 화가 났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잘 할 몰라요, 때 사실.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말해봐. 왜 내가 화가 난지 알긴 알아? 그럼 안다 그랬는데 왜 한지 말해봐. 그럼 말을 못 하는 저 미안해. 그럼 뭐가 아 미안한데? 맞아. 뭘 잘못했는데. 아 그거 따질 때 정말 짜증납니다. 뭐가 좀 미안한데? 적당히 해야지.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뭐 자꾸 캐묻고. 뭐가 미안한지를 묻는 건요. 다시는 그 일을 발생시키고 싶지 그쵸. 않다는 맞아요. 뜻이에요. 네. 그걸 네. 남편이 알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나도 자꾸 속으면서 계속 그 기대를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김연